중국의 불법 조업을 때려잡는 최일선 특공대, 해양경찰 특공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거침없이 누비는 특급 티어1 특공대, 해양경찰 특공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해양경찰 특공대는 영어로 시 스페셜 어택 팀으로 앞글자를 따서 사트라 부릅니다. 일본의 특수부대 사트랑 우리나라 공군의 특수부대 사트랑 발음이 매우 비슷한데요. 하지만 이 두 부대와 달리 사트는 바다를 주 무대로 활동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량 중 99.7%가 해운을 통해 이동하고 있으며 전체 선봉량은 세계 8위인데요. 또한 해양 물류량을 측정하는 컨테이너 처리량은 세계 6위이며 어획량은 12위입니다. 한마디로 바다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바다에는 다양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은 숫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그 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테러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미국은 그 일환으로 아프간전, 이라크전까지 벌였고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요. 2004년 김선일 납치 살해 사건, 2007년 윤장호 병장 사망 사건, 2008년 샘물교회 봉사단 납치 사건 등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도 발생해왔습니다. 게다가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해적들에 의한 선박 납치로 인해 해상 테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에게 이런 해상 테러는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최근의 칼부림 사건들만 봐도 알겠지만 현대의 테러는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의 테러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무력 행위였는데요. 하지만 현대의 테러는 정치, 종교, 인종 등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를 넘어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테러 유형 및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테러에 대한 대처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상 테러는 정확히 뭘까요? 말만 들어서는 확 와닿지 않는데요. 해상 테러는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선박을 납치하거나 공격하는 불법 행위는 물론 정박 중인 선박, 해안 또는 해상 구조물, 항만 시설을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상 테러는 해안 또는 항구 도시를 넘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도심으로 연결되는 수로까지 목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우리나라는 바다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만큼 해상 테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오늘의 주인공 사트입니다. 대테러 범죄에 대처하고 침몰 선박 내 생존자를 구출하는 등의 인명구조는 사트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요. 사트는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악조건 속에서 훈련합니다. 2018년 해양경찰 특공대 전술 구조평가대회에 5개 해양지방청 특공대 팀장 등 41명이 참가했는데요. 비공개 해상 테러 상황을 현장에서 부여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또한 구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익수자를 구조하는 상황도 평가에 포함했는데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온몸에 힘이 풀려서 무거운데 물에 젖으면 얼마나 더 무거워질지 상상이 안 됩니다. 2020년 유관기관 대테러 합동훈련에서는 실제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브리핑 및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 있는 감수 보존 선박에서 합동작전 훈련을 펼쳤는데요. 특히 이 훈련에서는 신종 테러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테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사트가 보유한 재민건을 활용한 전술 토의와 운용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론을 쿠팡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여기에 사제 폭발물이라도 달아서 날리는 순간 칼부림 사건들은 애들 장난으로 보이게 되겠죠. 특히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사제 폭발물을 단 드론을 선박이나 항만 시설에 날리면 우리나라 무역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그 주체가 누가 되고 동기가 어떻든 간에 사트가 이를 억제하고 사전에 막는 게 베스트죠. 이렇듯 사트는 여러 대테러 관련 기관과 정기적인 합동훈련 및 회의를 통해 최신 테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내부 훈련을 통한 테러 대응 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트는 최정예인 만큼 선발 조건도 까다로운데요. 군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km 달리기, 수영, 잠수 등 혹독한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사트 대원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선발된 뒤에도 지옥훈련으로 일컬어지는 4주간의 전입교육을 거쳐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말 되기 어렵다는 거죠.
다방면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트는 남극 세종기지 월동 연구대원들의 극지 적응 훈련을 주관하기도 했는데요. 사트는 다른 특수부대와 달리 민간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입니다. 사트는 바다 체험 캠프를 개최해 시뮬레이션 사격, 고무보트 훈련, 스쿠버 체험, 레펠 훈련, 인공암벽 등반, 장애물 극복, 인명구조, 항공대 견학 등의 체험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사트 대원들이 모든 일정을 함께하는 만큼 안전은 문제없지만 이거 그냥 빡센 훈련 아닌지.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나도 해양경찰 특공대 체험 아카데미도 개최했는데요. 여기서는 사트의 주요 업무와 역할을 소개하고 각종 장비 운용, 훈련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국민과 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답니다. 여기서도 기초체력 훈련, 방탄보트 승선 해상 순찰, 헬기 레펠 공중강습 체험, 통로 개척 및 내부 소탕 훈련 등 사트의 주요 임무 및 훈련을 몸소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훈련을 수료한 수료자들에게 명예 특공대원 증서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트는 얼마나 활약했을까요? 제주 해경 사트는 한 해 동안 105회를 출동해서 20명의 생명을 구하고 11척의 좌초 선박을 인양했는데요. 양어장 앞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던 고 씨가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고립된 것을 구조하기도 했고, 어선이 조류에 밀려 좌초하자 고정 작업 및 연결 작업 등을 해서 안전하게 인양하기도 했죠. 사트 강경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긴급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아가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사트는 어떤 총기를 사용할까요? 사트는 다산기공의 카816 소총을 도입해 쓰는데요. 해군 특전단도 운용하는 카816은 근접전에 특화된 소총으로 테러범들이 방탄복과 방탄모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9mm 기관단 총을 창고에 넣고 쓰기 시작했죠. 또한 카816과 함께 디사15P도 몇 정 도입했는데요. K1A를 대체할 예정이었던 디사15P는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도입이 중단되었고, 그 자리는 SNT 모티브의 STC-16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총기를 쓰는 사트는 방탄보트, 헬기, 제민건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사트는 대테러 임무와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일도 하는데요. 바로 불법 조업 단속입니다. 서해는 10년 전부터 연평균 200에서 3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나타나 불법 조업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우리나라 해경의 중국 불법 조업 선박 납포 건수는 총 2,300건이나 되죠. 게다가 2016년 10월에는 불법 조업 단속을 하던 우리나라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된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사트 이청호 경장이 순직하는 바다에 기뢰를 뿌려버리고 싶은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런 중국 어선들을 싸잡아 해상 민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민폐라는 거죠. 얼마나 민폐냐고요? 중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어획량의 약 19%를 불법 조업을 통해 달성했는데요. 중국은 이미 2019년 국제해양자원관리단체에 의해 최악의 반칙자로 평가받은 적이 있으며 한 국제 언론은 중국을 세계의 가장 탐욕적인 조업국가로 표현할 정도였죠. 관련국 및 국제기구에 보고되는 중국의 불법 조업은 남중국해를 넘어 세계적 해양 생태계 보존구역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런 불법 조업을 막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을 주고 지휘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는 약 800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에 나타나 선박 위치 모니터링 장치를 끈 채로 오징어 자원량의 70%를 싹쓸이하고 사라졌습니다. 이거 팀킬 아닌가? 아무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들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발포 및 격진 명령까지 내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죠. 어민을 무기화해서 이익을 꾀하는 중국은 물론 잠재적인 테러 위협까지 대처할 수 있는 사트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셈이죠. 사트는 물론 해경을 넘어 해군까지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바다를 거침없이 누비는 특급 티어1 특공대, 해양경찰 특공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